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당국은 이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일명 RTI 규제를 적용하면서 다주택자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집값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설마가 부동산에 잡는 해, 이제 설마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잡는 또 그 그림도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강력한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의 이런 의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이고요. 뭐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상승률이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네. 주간 변동률이 0.15% 부동산은 통계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0.0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승은 멈췄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현장을 이제 주도하는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급매물도 나옵니다.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내린 급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차 작전은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매물도 나오고 시장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래프를 보면 지금 2년 가까이 한 번도 주간으로는 마이너스가 없었거든요. 상승률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3월에는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서울 평균을 보게 되면 지금 0.15%고요. 한 달 전에 0.31%였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3구, 영산구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그중에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좀 강력 규제를 시사했는데요. RTI 규제입니다. 이거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RTI 기준으로 대출을 좀 조이게 되면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오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RTI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이 있습니다. LTV, DSR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익히 익숙해져 DTI 있는데 이런 거 익숙하죠. DTI는 네, 소득 네, 대비 대출을 받는 거고요. RTI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 수익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1.5, 비규제 지역은 1.25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1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연 임대료가 이제 1.5배 이상 받아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조이게 된다면 다주택자들 중에 이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대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3년, 5년 단위로 짧게 대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연장할 때 RTI를 강하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출 연장을 못하는 분들은 상환 압력을 받기 때문에 팔아라. 집 많이 가진 분들 중에 능력이 안 되거나 임대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팔게.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RTI를 이제 정말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임대 사업자들의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올까요? 아니면은 좀 더 매물이 잠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은요. 소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주택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들 중에 이제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대출은 잘 안 받고 그냥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사신 분들이기 갭 투자죠. 때문에 예. 갭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 RTI의 영향은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들을 10채, 20채 사신 분들은 후순위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월세 받으신 분들,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아파트, 우리가 많이 올랐는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도 오히려 저가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그 대학가 주변에 임대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또 서민들, 청년들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좀 타격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한 핀셋 기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제외, 비아파트, 뭐 우리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평가와 분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주택자가 이 물량을 막 떨어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쪽도 있고 반면에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을 사려고 들어간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 둘 중에서. 사실 모두가 다 맞다라고 이제 볼 양쪽이 수가 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이 네.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5에서 10% 정도 많이 내린 매물이 나오는데 매수자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돈 주고는 나는 안 사겠어라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억 이상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집주인들은 1, 2억 내렸다면 매수자들은 5억 이상 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15억 이하 아파트, 우리 소위 말해서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아파트 시장은 또 생각보다 거래가 잘 됩니다.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요. 네.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나 매수자들은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을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거래가 잘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파트 시장, 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도 강남이나 서울 쪽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네, 오피스텔.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세 끼고 또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일단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은 존재하고 있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RTI 들어가면 RTI도 들어가게 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네.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네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를 통해서 지금 핫한 또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게 이제 야당의 의견인데 이걸 적극 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논리인가요? 이게 또 뭐가 맞습니까?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팝니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세입자가 나오게 되고 세입자가 사는 집이 줄어들죠. 그러면 공급이 하나 줄어듭니다. 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역설적으로 그 집은 누가 살까요? 실수요자가 살죠. 실수요자가 사니까 사는 세입자가 산다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다. 네. 라는 총량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데 또 디테일하게 보자면 세입자가 그대로 그 집을 사면 괜찮은데 우리 현실은 지금 입주 물량이 일단 부족해요.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는 매년 신혼부부들이 한 4만 상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구수 분화에 따라서 이런 신혼부부들 수요가 나오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전세 시장이 불안할 수는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시차가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집이 공실이 있다가 나중에 집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경기, 인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본다면 단순하게 제로섬 게임보다는 뭔가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영향을 주게 되면 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은 괜찮을 수도 있고 제로섬 게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서민 또 주거 안정에 또 불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핀셋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긴 하되 시장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들이 좀 앞으로 꺼내들게 되고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2025년 작년에 많이 올라간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과 그렇지 않은 15 아래 구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핀셋 기준을 하더라도 많이 올랐는 강남 비롯한 한강벨트 아파트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15 아래 구간은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 또 다르게 이 세 가지 3트랙으로 진행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수도권을 하나를 보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버티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구체적인 핀셋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더라도 뭐 15억 이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뜨거웠던 30억, 40억의 아파트, 또 15억 이하의 아파트, 아예 비아파트죠. 뭐 다세대, 빌라. 실은 빌라 쪽, 다세대 쪽은 오히려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또 하시잖아요. 힘들다는 소리들도 많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이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6개월, 1년이면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입주 물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저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전용 83제곱미터, 우리가 말하는 85제곱미터, 30평형대인데 국민주택의 이 규모 기준이 바뀐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전용 84라면 이제 34평 우리가 네. 소위 말해서 아파트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30평형. 1, 2기 신도시 보게 되면 전용 59, 이제 24평, 25평 아파트는 방이 3개, 화장실 1개 정도 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사려면 전용 84 정도는 돼야지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었는데 네. 이제 발코니 확장이 허용이 되면서 요즘 전용 59도 구조가 잘 나옵니다. 전용 59 아파트 확장된 신축 아파트 보게 되면 여기가 34평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가 잘 나오고요. 분양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천정부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용 84가 우리 신혼부부들도 그렇고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제 그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용 59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제 주력 평형으로 등장을 했고요. 시장 반응도 그렇고 공급 반응 쪽에서도 전용 84가 시장의 수요자들이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전용 59를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저는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면 이제 전용 59 우리가 말하는 25평 아파트가 국민평형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책 변화도 전용 84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전용 59에 맞춰서 전용 59 신축 아파트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수도권은 근데 또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약간 기준이 더 커집니까? 비수도권은 면적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값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서울은 뭐 평균이 지금 15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장 좋은 고가 아파트가 15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 또 서울은 전용 59가 국민 평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 지역들은 전용 84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5월 9일이 D-Day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지막 기준일이 5월 9일이고요. 예외 보완책도 나오지만은 어찌 됐건 5월 9일 내에 계약은 해야 혜택이 옵니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제 세입자를 유지하든요. 자, 소장님, 현재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 강남 쪽은 한 3월 첫째 주에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과연 이제 5월 9일을 앞두고 있는데 4월께는 큰 폭의 좀 집값 하락도 나올까 아니면 매물 잠김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노선은 4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 그렇죠. 전역은. 네. 토지거래 구역이 한 2, 3주 정도 허가를 받는데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약금 내고 매매 예약서 작성하고 구청에 허가를 넣는데 이게 몰리게 되면 3주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마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예. 팔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5월 9일 생각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3주도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지 거래가. 4월 초 정도는 결정을 내야 되고 허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여유 부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집을 사려는 분들은 3월 초 중반 정도에 아마 금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내려온 금매물이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나는 5월 8일에 금매 잡아야지 하면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 잠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양도 차익이 큰 지역들은 매물이 잠길 것 같고요. 15억 아래 구간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월, 4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속속 나오는 게 매물은 뭐 매주 10%씩 많이 쌓인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네. 그러나 아직도 매도자가 가격을 그렇게 안 낮추는 것 같거든요. 매도자의 마음은 언제쯤 바뀔까요? 3월이 고비일 것 같고요. 지금도 일부 이제 하락 매물들도 나오는데 큰 폭의 매물 나온 거는 뭐 10억 떨어졌다는 건 압구정의 128억 얘기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3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도 한 5%에서 10%더 내려온 매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3월 기회를 무주택자들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